투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려고 시작하기 전에 무슨 말을 많이 들었죠? 국가기술 자격 검정을 보기 위해서 투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상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투상이 뭐냐? 투상이라는 거는 어떠한 물체가 있으면요, 요거를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형태로 도면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투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간략하게 이렇게 색깔이 있는 물체로 표현을 했지만 어떤 형태를 반단면을 했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때도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로 딱 전개를 할 수 있으면 투상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개를 못하면 투상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상하는 일정한 규칙을 먼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앞에 삼각법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도면을 그리는 방식은 삼각법하고 일각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삼각법을 사용해요. 삼각법. 그러면 일각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삼각법만 아시면 됩니다. 왜? 우리나라 모든 도면은 삼각법으로 그리기를 통일이 돼 있으니까요. 자, 도면을 전개했을 때 위치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면도는 물건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위치를 정면도로 삼아요. 설계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정면도를 이쪽 면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쪽 면으로 잡을 수도 있고 어느 면으로든 잡을 수가 있는데 물건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위치, 그 위치를 정면도로 삼아줘야 돼요. 정면도를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정면도에서 오른쪽에서 본 부분, 왼쪽에서 본 부분, 위쪽에서 본 부분, 그리고 밑쪽에서 본 부분, 그 면 자체를 하나하나씩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그게 투상이에요. 결국 물건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알아내는 과정이 되겠죠. 투상이라는 게. 자, 삼각법이라는 걸 앞서서 강조를 했는데요. 삼각법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시선을 지금 파란 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여기 있어요. 파란 면을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자, 정면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면도를 딱 그리려고 하면 그대로 그려주면 되잖아요. 파란색 있는 부분부터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죠, 대충.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입니까? 이쪽 시선에서 봤을 때는요. 얘만 보이죠, 얘만. 요렇게. 요것만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색칠을 하면 이 부분은 파란색이 되는 거죠. 맞죠? 이 부분은 회색이죠? 자, 정면도 그려진 게 어떻게 그려졌습니까?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정면도를 그리는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선. 그러면 삼각법일 때는요, 우리가 보는 시선 그대로 왼쪽, 오른쪽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이쪽이 오른쪽이 되고 이쪽이 왼쪽이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삼각법의 기초는 그거예요. 정면도를 일단 선택을 하면 우리가 보는 시선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왼쪽이 있으면 왼쪽 이렇게 잡는 게 삼각법인 거예요. 일각법은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시선이 기준이 아니고요. 물건의 왼쪽, 오른쪽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이 나를 보고 있을 때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이쪽이 오른쪽이죠. 물건의 오른쪽이잖아요. 이 물건이 내가 있는 위치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은 이쪽이 되죠. 결론은 뭐다? 삼각법과 일각법의 좌우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그리실 때 특히 3D에서 2D 도면 넘길 때 삼각법으로 넘기셔야 되는데 일각법으로 넘기시면 나머지 투상도들이 다 반대로 돼버려서 모두 틀려버린다. 이게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래서 다 삼각법으로 맞춰서 하셔야 되죠. 자, 왼쪽 오른쪽을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다? 삼각법의 기본이 왼쪽 오른쪽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게 나의 시선 기준으로 내가 볼 때 오른쪽이면 그게 오른쪽인 거고 내가 볼 때 왼쪽을 보고 있으면 그게 왼쪽인 거예요. 우리가 작업하기가 훨씬 편하죠. 삼각법이란 게. 이게. 그죠? 설계자의 시선 기준으로 그냥 맞춰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삼각법의 방향 구분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제 도면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도면을 그리는 방법을 볼게요. 이 색깔은 여러분들이 구별하기 쉽게끔 제가 색칠을 일부러 칠해드린 거예요. 정면도는보다 물건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위치를 정면도로 삼는다고 했으니까 이 형상에서는 지금 파란 면이 있는 요 면이 정면도로 삼기에 딱 좋은 위치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에 투상도를 정면도로 삼아버리면 나머지 측면도나 평면도에서 형상이 좀 괴이하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괴이하게 나오겠죠. 치수 기입도 정면도에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정면도를 제일 신경 써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면을 곧대로 그린다고 했으니까요. 정면도를 결정을 했어요. 파란 면이 정면도로 잡았으면 그림을 그렸을 때 제가 조금 전에 그려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 면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정면도가 완성됐어요. 그럼 뭐 반은 한 거예요. 이제 왼쪽 오른쪽 따졌었죠.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오른쪽이 이쪽 면이죠. 자, 이쪽 면입니다. 맞죠? 이쪽이 오른쪽이니까요. 얘가 정면도였을 때, 파란색이 정면도였을 때 오른쪽이 이쪽이잖아요. 요 방향, 그죠? 이 방향은 왼쪽 방향이고 이 오른쪽 방향의 면, 그러니까 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냥 이렇게 돌린 거거든요. 돌려보니까 연두색 면이 있네요. 이 면을 곧대로 그린 게 우측 면도가 되는 거죠. 맞죠? 자, 이것도 곧대로 그려볼까요? 녹색으로 된 부분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보이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이 사선으로 경사된 부분이 보이죠? 경사된 부분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측면도에서는 경사된 부분이 평평한 면인지 경사면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게 돼요. 당연하죠? 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보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이는 면이 어디예요? 요 면이 보이는 거죠? 요 면이 그대로 딱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연두색이 칠해줘야 되는 부분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까지 이렇게 칠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측면도 보시면 어때요? 그대로 나왔죠? 이렇게 우측면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면도는 어디가 됩니까? 이제 요 위치에서 본 게 평면도예요. 시선을 위에서 딱 내려다본 시선의 상태로 곧대로 그린 것이 평면도입니다. 그렇다면 시선은 어디로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곧대로 그냥 그려주시면 되죠. 빨간색도 똑같이 요 형태로 딱 들어가고요. 경사면 뭐라 그랬어요? 경사면은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땐 이게 경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면일 뿐이죠. 그 다음에 보이는 면이 어디예요? 이쪽 면이 보이잖아요. 이쪽 면 뭘로 보이죠? 그냥 사각형으로 딱 보이죠? 자, 빨간색이 칠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니까 곧대로 빨간색을 칠해주시면 평면도의 작성이 완료가 된 거죠.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삼각법으로 전개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전개를 다 하셨으면 투상을 다 끝낸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투상을 끝내시면 돼요. 이게 투상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좌측면도는 왜 설명을 안 해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이쪽이 좌측면이죠? 좌측면이면 우측면도가 있어서 표현이 다 됐고 좌측면에 특이한 형상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평면도와 정면도와 우측면도만으로 이 물건을 정확히 표시를 할 수가 있으면 좌측면도는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좌측면도에 이러한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뭐 깊이 5짜리로 있다. 그러면 좌측면도 그려줘야 된다, 안 그려줘야 된다? 그려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동그랗게. 이 점선은 뭐죠? 숨어있는 선이죠? 숨어있는 선이에요. 이 면 뒤로 뭔가 푹 파진 부분이 있다. 이런 뜻으로 점선을 딱 그어주게 됩니다. 이거를 숨은 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숨은 선이 있다고 해서 좌측면도를 그려야 되냐? 그건 아니죠. 왜요? 우측면도에 다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측면도 필요 없어요. 이제
밑바닥, 정면도의 밑바닥 부분이 저면도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필요시만 사용하는 거예요. 밑바닥에 아무 형상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저면도를 그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이 가로, 세로, 폭 사이즈 알기 위해서 알 필요 없잖아요. 위에 다 있잖아요. 평면도에. 평면도 사이즈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저면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저면도에 어떠한 특수한 형상이 있었다. 만약에 이렇게 푹 파진 게 저면도에 숨어 있다. 그렇다면 저면도 그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특별한 형상이 없이 그냥 평평한 형태로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이 되면 저면도는 안 그리셔도 됩니다. 결국은 삼각법 투상을 할 때, 삼각법 투상을 그릴 때 제일 기본이 되는 투상도는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좌측면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은 이렇게 됩니다.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는 시선 방향에 따라서 투상도를 전개를 해준다. 요거를 아셨죠? 정리하겠습니다. 삼각법 투상의 기초. 투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의 상태를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혹은 좌측면도의 형태로 전개해 줄 수 있는 능력이다. 물건을 보고 이런 형태로 전개를 하지 못하면 투상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계속해서 도면을 많이 보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죠. 제일 먼저 정면도의 위치를 잡습니다. 정면도의 위치를 잡아요. 정면도의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평면도와 우측면도가 따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면도의 위치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면도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물건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위치를 정면도로 삼습니다. 정면도를 일단 기준을 잡으면요. 정면도의 윗부분은 평면도가 되고요. 정면도에서 측면이라는 건 옆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부분을 그려주는 요 면이 측면이죠. 그래서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측면이 어디고 평면이 어디고는 뭐가 결정이 돼야지 이름이 붙여질 수 있는 거죠. 정면도가 먼저 결정이 돼야지 평면도고 측면도고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쪽도 파란색의 부분이 정면인데 정면에 있는 옆구리 부분이니까 여기도 측면도예요. 맞죠? 자, 좌우를 구분하겠습니다. 삼각법 투상일 경우 우리나라는 KS 도면을 그리는데 무조건 삼각법 투상만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 우리가 정면도를 보는 시선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면, 이 우측면도. 그래서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우측면이 되는 거예요. 시선이 이렇게 되니까 우측은 이 부분이죠. 우측의 면이라 그래서 우측면도예요. 그 다음에 좌측은 어디예요?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 좌측은 이쪽이고요. 좌측의 면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죠. 이 노란색 면을 표시했다고 해서 좌측 면도. 그래서 측면도라고 하는 거 두 장이 나오게 되죠. 우측면도, 좌측면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만 모든 형상이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의 표시가 다 됐다고 하면 중복되는 투상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어떠한 동그라미 형상이라든지 어떠한 일절의 형상이 없고 평평한 면이다 라고 하면 좌측면도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면도라고 하는 위치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밑바닥을 봤을 때의 시선입니다. 밑바닥을 봤을 때 시선이에요. 자, 저면도 역시 저면에 어떠한 형상이 없다 그러면 저면도 자체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저면도의 높이, 폭은 평면도의 높이, 폭과 똑같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표현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삼각법 투상을 할 때 기초가 되는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요게 주요 투상도가 되고요. 이걸 뽑을 수 있는 능력이 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연습을 많이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건을 보시고 어디가
우측면인지 좌측면인지 계속 연습을 하십시오. 어떤 물건을 하나 갖다 놔 보시고요. 똑같이 한번 색칠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면도로 잡을 부분을 아예 정면도라고 쓰세요. 아무거나 뭐 지우개를 하시든지 우유팩 같은 거 가지고 하시기 좋죠. 우유팩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우유팩에다 정면도로 잡을 부분 하나 정면도라고 쓰시고 평면도 위치, 측면도 위치 요걸 계속 물건을 돌려가면서 학습을 하시면 투상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치공구 장치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숨은 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숨은 선들이 어디를 표현해요? 결국은 이렇게 푹 파진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면 자체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노란색밖에 안 보이지만 숨은 선이 있는 부분에는 이 솔리드가 꽉 다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푹 파진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를 하게 돼요. 이 점선을 잘 찾아야 돼요. 또 특히 치공구 같은 거 하실 때는 다사각형이잖아요. 모델링 하기가 엄청 쉽죠? 쉬운데 숨은 선의 위치를 못 찾으면 그렇죠. 도면을 전개할 수가 없겠죠. 숨은 선의 위치가 어디를 나타내는지 모르니까 못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숨은 선의 위치 찾는 거 또 그것도 트레이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도면을 작성하기 전에 처음부터 알아야 되는 개념은 삼각법이 어떤 기준으로 돼 있다. 뭐죠?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 똑같아요.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그게 우측면이 되는 거고 왼쪽을 보고 있으면 그게 좌측면이 된다. 요게 삼각법의 기초예요. 투상이라는 거 똑같이 이렇게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로 전개하면 이제 끝나는 것이니까요. 위치, 정면도를 선정하고 났을 때 평면도가 어디며 측면도가 어디다. 요거 일단 구별을 잘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이제 투상 공부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백날 해도 투상이 안 돼요. 근데 요 개념만 잡혀두시면 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푸시면서 조금씩 더 어려운 형상들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될 텐데요. 보시다 보면 투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법 투상의 기초편 먼저 짚고 넘어갔습니다.